자, 이제 2차 방정식 파트를 진행을 할게요. 자, 우선 4번 2차 방정식에서 A와 C의 부호가 다르면 이 2차 방정식은 항상 서로 다른 두 실근을 가짐을 설명하시오 그랬어요. 자, 우선 이제 여러분들 판별식에 대한 개념만 잠깐 잡으면 그렇게 어렵지 않은 내용이에요. 자, 이렇게 2차 방정식이 있고 2차 방정식이니까 반드시 A는 0이 아닙니다. 자, 물론 B나 C는 0이 돼도 되는데 여기서 이제 C가 0이 되면 이제 A, C의 부호가 다르다라고 했으니까 그걸 위배가 되니까 여기서는 C가 0이 아니라는 조건도 여기서는 있어요. 자, 어쨌든 우리가 2차 방정식의 판별식은 근의 공식 루트 안에 있는 부분이고 B제곱 마이너스 4AC에 해당되죠. 자, 이 루트 안에 있는 이 값이 0보다 크면 여러분들 알다시피 근의 공식을 잘 보면 2a분의 마이너스 b 뿔마 루트하고 이제 판별식이 들어가 있는데, 자, 판별식이 0보다 크면 이 부분이 이제 0보다 큰 루트 5, 루트 7 이런 식으로 어떤 값을 가지면서 무리수를 가지면서 플러스 하나 마이너스 하나 해서 이게 근이 서로 다른 게 만들어지는 게 여러분들 확인할 수 있겠죠. 그리고 이제 모두 다 실수이기 때문에 서로 다른 두 실근을 갖는다라는 개념이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개념이고, 자, 만약에 판별식이 0이면 자, 여기 이제 0으로 루트 0도 0이니까 플러스 마이너스 0의 의미는 없죠. 그래서 이제 2a분의 마이너스 b라는 중근을 갖게 되죠. 근 하나, 중복된 근 같은 거. 그래서 중근. 근데 중근도 어쨌든 2a분의 b 모두 실수입니다. 그래서 이거 실수라는 거 잊지 말라 그랬어요. 실근이고. 그다음에 이제 루트 안에 이제 판별식 이게 0보다 작아지면 이런 꼴이 되는 거죠. 루트 안에 음수가 생기면 여러분들 아시다시피 음수의 제곱근에서 배웠듯이 자, 밖으로 i를 꺼낼 수 있다라고 배웠습니다. 원래 이제 정의가 제곱해서 마이너스 1이 되는 이 x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마이너스 1이죠. 이걸 이제 우리 단위 허수의 단위라고 해서 이제 i라고 쓰죠. i. 그죠? 그래서 이제 마이너스 1 곱하기 루트 마이너스 1 곱하기 루트 3이 마이너스 루트 마이너스 3이기 때문에 이게 i니까 이런 식으로 꺼내서 루트 안에 있는 마이너스는 밖으로 나오면 i가 된다라고 우리가 이제 개념학습에서 배웠죠. 그래서 이제 판별식이 이렇게 0보다 작아지면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하고 이게 이제 결국 i 허수 부분이 생기면서 두 개 허근 플러스 하나 마이너스 하니까 같진 않겠죠. 그래서 서로 다른 두 허근이 되겠죠. 자, 한번 개념 정리했습니다. 자, 판별식에 대한 개념은 고등 과정에서 굉장히 중요해요. 여러분들 근의 공식으로 근을 구하는 일보다는 그 루트 안에 있는 판별식을 가지고 해석하는 부분이 이제 고등학교에서 주된 내용이에요. 자, 그러면 요 문제 이제 접근해 볼게요. 자, 그러면 이제 항상 서로 다른 두 실근을 갖는다고 했으니까 항상 서로 다른 두 실근을 갖는 걸 증명하라고 했으니까 항상 서로 다른 두 실근을 가지려면 판별식이 0보다 커야겠죠. 자, 판별식 여기서 구해보면 판별식은 b제곱 마이너스 4ac 해당되겠네요. 자, 그러면 이게 판별식인데 이게 항상 0보다 크다라는 걸 보장하라는 얘기죠. 여러분들한테. 그럼 뭐 어렵지 않잖아요. 왜냐하면 이 b제곱은 실수를 제곱한 겁니다. 실수를 제곱하면서 계속 강조했습니다. 실수를 제곱하면 항상 0보다 크고 0일 때는 0이기 때문에 실수의 제곱은 항상 0보다 크거나 같다. 이거 굉장히 중요한 내용이고 그냥 당연히 알고 있는 사실로 그냥 선생님들은 자세하게 설명하지 않고 이렇지 하고 넘어가신다 그랬어요. b제곱은 자, 어쨌든 0보다 크거나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a와 c의 부호가 지금 다르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a가 플러스고 c가 마이너스거나 a가 마이너스고 c가 플러스가 되면 a랑 c를 곱한 값은 항상 음수가 되는데 그 앞에도 역시 마이너스가 붙어 있죠. 그래서 이 값도 마이너스 4ac도 항상 0보다 큰 값입니다. b제곱도 0보다 크고 마이너스 4ac도 0보다 크고 0보다 큰 수를 더했기 때문에 이 값은 항상 0보다 큽니다. 그래서 a와 c의 부호가 다르면 여러분들은 항상 서로 다른 두 실근을 갖는다라고 정리하면 되겠네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x제곱 3x-4가 0이다. 이게 판별식을 해서 이게 서로 다른 두 근을 갖는지를 딱 물어보면 이건 판단하기 쉽죠. 왜냐면 이건 플러스 보고 마이너스니까 굳이 여러분이 판별식을 쓰지 않아도 항상 d가 0보다 크다는 사실을 알 수 있으니까 이 전체적인 일관적인 개념으로 여러분들은 이거는 서로 다른 두 실근을 갖는구나 이렇게 바로 판단할 수 있겠네요. 자, 6번 2차 방정식의 한 근이 e-i일 때 자, 실수 ab의 값을 구하시오. 자, 우선 2차 방정식 x제곱의 개수가 1이죠. 실수고 마침 a도 실수고 b도 실수래요. 이제 모두 실수예요. 이거는. 자, 그럼 여러분 알다시피 근의 공식에 넣으면
2a분의 실수 마이너스 b 실수 그쵸? 뿔마 루트 하고서 이제 b제곱 마이너스 4ac 이렇게 될 텐데 이것도 실수고 실수면 지금 요 방정식의 근이 하나가 2 마이너스 i라고 했죠. 그러면 이 i가 도대체 어디서 나왔냐 이기죠. 이 i는 결국 루트에서 만들어질 수밖에 없죠. 루트. 그렇죠? 실수는 허수가 될 수 없으니까. 그럼 루트 안에 있는 요 b제곱 마이너스 4ac가 이 d가 0보다 작으면 예를 들어서 마이너스 5 이렇게 되면 앞에서 언급했지만 루트 y 이렇게 되겠죠.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여기서 i가 만들어지면 반드시 플러스 i랑 마이너스 i가 쌍으로 만들어집니다. 그래서 자 실수란 보장이 반드시 있어야 돼 문제에서. 그러면 한 근이 2 마이너스 i야. 그럼 다른 한 근이 2 플러스 i구나. 이렇게 여러분들이 이제 결론을 내려도 문제가 전혀 없습니다. 자 그걸 여러분들이 알고 있어야 돼요. 그리고 일반적으로는 실수인 것만 나올 거예요. 너무 걱정 마시고 2 마이너스 i가 근이면 2 플러스 i가 반드시 근입니다. 그럼 우리가 이제 두 근을 할 때 2차 방정식을 세우는 방법을 다시 한번 빨리 복습할게요. 자, 두 근이 하나가 2고 하나가 3입니다. 그러면 분명히 근 2가 나왔다는 얘기 인수분해가 x-2, x-3 이렇게 됐겠죠. 물론 최고 차이 개수는 알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방정식 풀다 보면 a로 나눠버리니까. 자, 그거는 우선은 여기서는 x제곱의 개수를 1이라고 할게요. 이런 식으로 반드시 문제에서 주어집니다. 이거는 구할 수 있는 조건을 주든가 1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거 전개하면 x제곱에 둘이 더하는 거죠. 그럼 둘이 곱하면 이런 2차 방정식이 될 거고 지금 이제 개념 수업에 외우라고 했어요. 어떤 내용이죠? 자 이렇게 두 근을 할 때 여러분들이 2차 방정식을 단계적으로 오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렇게 근이 두 개의 항으로 이루어진 경우는 여러분들이 이렇게 x-2-i 이렇게 해서 요 항 세 개짜리를 이제 역시 전개하는 게 굉장히 난감합니다. 잘하는 친구가 잘하지만 그래서 바로 일로 내려오는 방법 연습하라고 그랬죠. 자 어떻게 되죠? x제곱에 2랑 3 두 근을 합하면 돼요. 2랑 3을 더하면 5죠. 두 근의 합이 5인데 마이너스가 있네. 그래서 마이너스 합 x 플러스 곱은 0, 2, 3은 6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숫자 말고 합 x 마이너스 합 x 플러스 곱은 0 하고 여러분들이 이 개념을 딱 정리해 놉니다. 이번 시험 때 바로 나와야 돼요. 자 그래서 두 근이 딱 주어지면 x제곱 마이너스 합 두 근을 합하면 되죠. 둘이 더하면 4죠. 플러스 y 마이너스 4에서 마이너스 합 x 이렇게 와야죠. 그럼 두 근을 곱하면 지금 켤레 곱하는 건 계속 강조했어요. 2의 제곱, 실수의 제곱, 허수의 제곱 더하면 5 이렇게.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이 이런 부분들은 좀 제발 좀 자기 걸 만들어놔야 돼요. 계속 미루면 결국 또 나중에 다른 개념을 배우면서 이게 묻혀져서 잊어버리게 되거든요. 그러면 수학이 어려워집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거 다시 한번 꼭 정리하세요. 꼭 외울 수 있도록. 자 그러면 이제 레벨 2-1번 x에 대한 2차 방정식이 중근을 갖도록 하는 정수 ab에 대해서 ab 값 중에 가장 큰 값을 구하시오 그랬네요. 자 우선은 이제 문자가 너무 많고 이렇게 식이 길어지면 여러분들은 저게 굉장히 어렵게 느껴져요. 근데 자 중요한 건 x에 대한 2차 방정식이에요. 그럼 여러분들이 x가 주인공이고 우리 5x제곱 마이너스 3x 플러스 7은 0 이렇게 x를 기준으로 이렇게 개수들이 가볍게 숫자에서 보이는 것처럼 문자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마이너스 2배 a 플러스 b 이렇게 해서도 이게 마이너스 3처럼 느껴지면 돼요. x 이렇게 되는 거고 7처럼 여기 굉장히 길게 되어 있지만 이거는 그냥 상수항에 해당됩니다. x가 없으니까 x를 우리가 문자로 한다는 얘기예요. x에 대한 2차 방정식이면 x를 문자로 보고 다른 문자는 숫자처럼 취급한다는 얘기입니다. 그 개념이 우선 있어야겠죠. 자, 굉장히 기네요. 뭐 이렇게 길게 했죠? 자, 그러면 여기서 자, 이게 x의 개수고 1창이고 이만큼이 다 상수항이네요. 그럼 이제 판별식 우선 중근을 갖는 거니까 판별식 d는 d를 구하겠습니다. 판별식 d는 자, 이 b 프라임 여기 이제 이게 a 플러스 b에 마이너스 2가 있으니까 4분의 d를 쓸게요. 그러니까 b 프라임 먼저 구하면 자, x의 개수를 2로 나누면 되니까 마이너스 a 플러스 b죠. 그리고 b 프라임을 제곱할 거니까 이 마이너스는 굳이 갖고 가지 마세요. 마이너스 2를 제곱하나 2를 제곱하나 같습니다. 그래서 항상 이런 부분들은 지금서부터 이렇게 습관을 들여요. 이건 굳이 갖고 가지 말자. 제곱하면 사라지니까 해서 바로 이렇게 오면 되겠죠. 따라왔어요? b 프라임의 제곱 마이너스 a가 1이죠. 그 다음 나머지 c 이게 다예요. 그래서 가로가 있으니까 중괄을 칠게요. a 마이너스 b 제곱 3ab 마이너스 5a 마이너스 3b 마이너스 2는 0.
여기 판별식이고 판별식이 0이 돼야 됩니다. 됐죠? 자, 그럼 이제 판별식이 0인데, 자, 우선은 이걸 전개해도 되지만, 여러분들이 이제 우리 앞에서 곱셈 공식 이제 인수분해 하는 파트에서 이거의 제곱과 이거의 제곱 차이 알잖아요. 그쵸? 이거 제곱하면 a제곱, b제곱, 2ab이고, 이거 제곱 a제곱, b제곱, 마이너스 2ab이고, 뺄 거 아니에요, 뺄 거. 항상 빼면 같은 부분은 사라져요, 같은 건. 그리고 이게 부호가 다르니까 뺄 때 부호가 바뀌면서 남죠. 그래서 4의 ab가 되겠네요. 그래서 이거는 이제 이제 마이너스를 분배하면 이걸 전개해야 되는데 굳이 그러지 말고 여기서 이걸 빼면 4ab가 남습니다. 됐나요? 자, 마이너스 분배하면 마이너스 3ab, 마이너스 분배하면 플러스로 다 바뀌죠. 플러스 5a, 플러스 3b, 플러스 2. 자, 이거 정리한 거예요. 위식을. 이게 0입니다. 자, 전개한 겁니다. 여러분들이 계산하면 되고, 그러면 4ab, 3ab, ab네요. 플러스 5a, 플러스 3b, 플러스 2는요. 자, 여기서 또 하나의 개념이 또 들어갔어요. 그래서 이제 좀 이게 이제 업그레이드된 문제죠. 자, 중군을 갖도록 하는 건 좋은데, 판별식이 0인 것까지는 좋은데, 이 상태로 끝났어요. 근데, 갖도록 하게 하는 정수 AB에 대해서 그랬습니다. 그러면 정수라는 조건 때문에, 우리가 이제 이 식을 정수 조건이나 자연수 조건, 이런 것들이 정수 조건이 나오면, 정수는 곱의 형태로 가면, 정수 곱하기 정수, 정수끼리 곱하면, 정수가 될 거고, 이런 경우가 특정한 값이 되는 정수는 몇 개 안 됩니다. 의외로. 그죠? 약수의 곱이니까 결국은. 그래서 이제 요런 방법으로 우리가 찾아내갈 수 있죠. 몇 개 안 되니까. 많으면 못 푸는데. 자, 이거는 우리 뒤 후반부에서 배우는 부정방정식의 하나의 형태인데 그 개념까지 포함되어 있네요. 자, 우선 공통인수를 강제로 만들겠습니다. 곱의 형태로. 그럼 A로 묶을게요. A로 묶으면 여기는 B 플러스 5가 되죠. 자, 요 부분이에요. 전개하면 A, B, OA. 맞죠? 그 다음에 이제 어쨌든 그 공통인수를 만들어야 돼. B 플러스 5를 만들고 싶은 거예요. 그럼 여기 3배를 했으니까 우선 요거 하는 방법은 이렇게 그냥 B 플러스 5를 이렇게 만드세요. 우선은. 동일하게 만드는 겁니다. B 플러스 5랑 B 플러스 5를 만들면 좀 위의 식이랑 아래 식은 다른데요. 그럴 거예요. 왜냐하면 여기는 3B만 있는데 여기는 3B 플러스 15가 더 있죠. 그러니까 없던 15를 일단 더했네요. 그쵸? 3B 플러스 15. 그쵸? 그 다음에 여기 2가 있는 건 우선 둘까요? 그냥 이렇게 있고. 자, 그러면 좌변에 15를 더했으니까 우변도 15를 더하면 동일하죠. 여기 0이었는데 그때 15를 더했습니다. 그리고 이해가요? 여기 3b 플러스 15 플러스 2가 되는 거예요. 자, 등식의 좌변에 15를 더했으니까 우변에도 15를 더하면 같습니다. 이 짓을 왜 하는지는 보세요. b 플러스 5로 여러분들이 묶을 수 있습니다. 그럼 b 플러스 5를 묶으면 자, b 플러스 5에 a가 곱해졌던 얘기는 분배하는 거니까 괄호치고 여기 a가 있으면 분배하면 a 곱하기 b 플러스 5, b 플러스에 3이 곱해졌던 얘기는 여기 3이 있는 거예요. 됐나요? 그래서 좌변 이 부분이 이렇게 된 거고, 자, 2는 이항할게요. 그러면 이항하면 15에서 2를 빼니까 13이 되겠죠? 그래서 13이 되겠습니다. 이렇게 요 과정을 여러분들이 이해하고 이제 앞으로 이런 경우 정수 조건 이런 게 나오면 이렇게 생각해야 돼요. 앞으로 계속 그럴 거예요. 약간 난이도 있는 문제는 반드시 이런 정수 조건을 이용하면 이렇게 곱의 형태로 여러분들이 풀어서 접근해야 됩니다. 자, 두 수를 곱해서 13이 되는데 13이 다행히 소수예요. 그러니까 소수는 별로 많지 않기 때문에 자, 여기가 1이고 13일 수도 있겠고 여기가 13이고 2일 수도 있겠죠. 그쵸? 그리고 정수다 보니까 마이너스 1, 마이너스 13도 가능하고 마이너스 13, 마이너스 1도 가능합니다. 자, 그러면 이거는 지금 이 괄호를 말하는 거예요. 이게 헷갈리신 거는 이 괄호. 그러니까 a 플러스 3이 1이 되는 걸 말하는 겁니다. 이해 갔나요? 그러면 우리가 이제 a 값을 구해야죠. 그럼 이제 a 값, b 값을 여기다가 쓸게요. 그냥 여기 a고 b라고 해볼게요. 자, 그러면 a 플러스 3이 1이 되려면 a가 마이너스 2가 되면 마이너스 2 더하기 3하면 1 되죠. 그래서 a가 마이너스 2가 되겠고 b 더하기 5가 13이 되려면 13에서 5를 뺀 8이 되면 되겠죠. 8에다 5 더하면 13 맞죠? 그 다음에 13이 되려면 a는 10이 되고 여기는 1이 되려면 b가 마이너스 4가 되면 되겠죠. 자, 마이너스 1이 되고 싶어요. 그럼 a가 마이너스 4가 되면 되고 마이너스 13이 되려면 b가 마이너스 18이 되면 되나요? 그 다음에 마이너스 13이 되려면 더 커야죠. 마이너스 13이 되려면 얼마예요? 16이요. 마이너스 16.
자, 마이너스 1이 되려면 b가 마이너스 6이면 되죠. 마이너스 6 더하기 5 이렇게. 그래서 지금 물어보는 거 이렇게 경우가 이렇게 4가지나 경우가 있으니까 여기서 뭐라고 했냐면 곱한 것 중에서 가장 큰 값을 구하라고 했죠. 그래서 곱해서 가장 큰 값. 그러면 우선 이 두 수는 뭐 곱하면 음수니까 볼 필요 없고 둘이 곱하면 플러스가 되니까 이 두 수 중에서 어느 게 더 크냐 이거죠. 그러면 당연히 이제 이게 더 크겠죠. 그래서 6, 6에 36, 6, 1, 6 해서 96이라는 값을 얻어낼 수 있겠네요. 이건 쉽지 않네요. 그래서 하나의 개념만 들어가 있는 것도 아니고 그 다음에 이제 문자로 이렇게 표현이 돼 있어서 부담을 또 느낄 수 있겠고 또 하나의 개념까지 있어서 이런 문제는 대부분 그 시험지 맨 마지막 번 문제로 등장해요. 그래서 다 풀고 시간적 여유가 있을 때 이제 여러분들 찾아나가는 과정까지 시간을 투자해야 되기 때문에 대부분 마지막 문제고 실력에 따라 자기가 포기하기도 하고 그쵸? 찍기는 그렇잖아요. 서술형이면. 자, 그래서 자기가 잘 판단해서 접근해야 되는 문제입니다. 자, 다음 문제도 쉬운 문제는 아니에요. x, y에 대한 2차식이 두 1차식의 곱으로 인수분해야 된다 그랬습니다. 자, 이게 이제 1차식의 곱으로 인수분해야 된다는 얘기는 우리가 이제 인수분해 파트에도 살짝 뭐 이렇게 등장은 하긴 했는데 거기서 이제 판별식이라는 개념을 쓸 수는 없어서 선생님이 다르게 설명했을 거예요. 개논리 교재. 자, 근데 여기서는 이제 어쨌든 두 1차식의 곱이라는 얘기는 예를 들어서입니다. 위의 식이 이런 식으로 3x-2y 플러스 5 예입니다. 이거 2x 플러스 y 마이너스 7 이런 식으로 x도 1차식 y도 1차식 이런 식의 곱으로 인수분해 된다 얘기예요. 된다는 얘기입니다. 이해 갔어요? 자, 이렇게 되는 걸 우리가 약간 방정식으로 접근을 해볼게요. 방정식으로 보면 x가 주인공이라고 하면 여기 이제 숫자에 해당되죠. 이렇게 무슨 말인지 이해 가요? 이런 식으로 우리 인수분해하면 x 마이너스 7, x 플러스 3 이렇게 해서 인수분해 하죠. 그러면 마이너스 7, 3 이런 식으로 이게 이제 인수에 해당되는 거죠. 이렇게 인수분해 된다고 보면 우선은 여러분들이 이게 서로 다른 우선 두 근을 갖는 거잖아요. 이렇게 인수분해 되는 거니까. 그래서 이제 우선 판별식 근해 공식을 한번 볼게요. 그래서 이제 하나의 문자로 우선 보겠습니다. 위식을 x 제곱. 자, 무슨 말인지 아직은 이해 안 갈 거예요. 자, x에 대해서 내림차순 정리합니다. 그러면 y고 여기는 마이너스 1x죠. 이렇게. 나머지는 다 x가 없으니까 상수항으로 취급합니다. 그리고 최고창이 항상 음수일 때는 마이너스를 묶는 거 좀 강조했어요. 플러스 k는 0 이렇게 되겠네요. 자, 그러면 이게 이제 x에 대한 그냥 방정식이에요. 이렇게 보면 얘가 이렇게 인수분해 돼서 두 개의 근을 갖겠죠. 그럼 그냥 2a분의 마이너스 b 뿔마하고 루트에서 자, 이렇게 실수인 값들이 이렇게 등장하죠. 이렇게. 그쵸? 그리고 x, y가 그리고 이거는 무리수가 아닙니다. 이제 1차식이라는 얘기는 x, y에 대한 실수 형태로 표현이 된 거죠. 실수가 아니라 이제 유리수 형태. 루트가 없다는 얘기죠. 쌤 얘기는. 1차식이라는 얘기는 이런 거 우리 1차식이라고 하지 않습니다. 결국 이걸 숫자로 보면 y를 숫자로 보면 이 루트 안으로 이렇게 쭉 들어가서 이게 b제곱 마이너스 4c가 이렇게 될 텐데 요게 이 루트가 없어져야 되는 거예요. 이 루트가 없어져야 돼요. 그걸 이해해야 되는데 그래야 이렇게 정리가 되면서 y에 대한 1차식으로 정리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자, 요 부분 판별식 d죠. d를 구할게요. b제곱 여기서는 b가 이거예요. b제곱 마이너스 4 a 여기 부호가 다르니까 플러스 바뀌죠. c에서 이렇게 되겠네요. 여기까지 이해 갔어요? 자, 그럼 이게 d예요. 루트 안에 있는 부분인데 자, 우선 정리해 볼게요. y제곱 마이너스 2y 플러스 1 4, 6에 24 y제곱 4, 7에 28 y 플러스 4k 자, 이게 d인데 그쵸? 이 d, 이 안에 있는 부분 0이라는 얘기 아니라 이 루트 안에 있는 이 부분이 이게 제곱이 돼서 이게 완전 제곱식이 돼서 루트 바깥으로 싹 나와야 돼요. 그러면 이제 y에 대한 이게 1차식 형태가 될 겁니다. 루트가 있으면 안 돼요. 그러면 이 루트 안에 있는 이 d가 또 완전 제곱식이 된다는 얘기는 또 다시 한번 요거를 그냥 우리가 y에 대한 그 역시 2차 방정식으로 보면 이게 y에 대한 2차 방정식으로 잠깐 또 생각을 하면 요거의 판별식 우선 정리해 볼까요? 역시 판별식 자체가 또 0이 되죠. 완전 제곱식이 된다는 얘기 판별식 0이라는 거 우리 알죠. 중근을 갖는 거랑 동일합니다. 그래서 y제곱 여기 얼마죠? 25y제곱
그 다음에 마이너스 30y 플러스 4k 플러스 1이네요. 요거. 자, 요게 역시 완전 제곱식이 된다는 얘기는 요것도 y에 대한 2차 방정식이 중군을 가지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역시 판별식을 쓰겠습니다. 짝수 판별식. 4분의 d는 마이너스 30의 반인 마이너스 15죠. 근데 제곱할 거니까 15의 제곱 마이너스 ac죠. a가 25고 c가 4k 플러스 1이네요. 이 판별식 자체가 0이 되면 완전 제곱식이 됩니다. 그러면 15의 제곱은 225일 거고, 그 다음 이렇게 곱하면 4 곱하기 25 100이죠. 마이너스 100k. 그 다음 마이너스 25가 0이네요. 자, 뭐 225에서 25를 빼니까 200일 거고, 자, 100k가 넘어가면, 저걸로 이항하면 100k고, 자, 225에서 25를 빼면 200이죠. 그래서 k가 2면 되겠네요. 이렇게. 자, 그래서 이제 이 문제는 선생님이 이제 이해를 시키려고 이제 설명을 길게 했는데요. 어쨌든 두 1차식의 곱으로 인수분해 된다는 얘기는, 자, 이렇게 1차식 형태가 되려면, 자, 한 문자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이제 내림차순 정리하고 판별식을 쓰면 됩니다. 판별식을 쓰면, 자, 이제 우리가 루트 안에 있는 이 부분, 그쵸? 이 부분이 이제 y에 대한 식이 될 텐데, 역시 그거의 값이 또 루트 밖으로 나이만 1차식이 됐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자, 두 1차식의 곱으로 인수분해 된다 그러면, 자, 내림차순 정리해서 판별식을 구하고, 이 판별식에 또다시 판별식을 쓰면 돼요. d를 구해서, 이 판별식이 0이 되는 값을 구하면 됩니다. 이제 결론을 말하면 그냥 기계적으로 이렇게 풀 수는 있어요. 이걸 이해시키고 완벽하게 자기 걸 만드는 시간이 많이 걸리니까. 자, 두 1차식의 곱으로 인수분해 된다 그러면 여러분 어떻게 합니까? 자, 한 문자에 대해서 내림차순 해도 돼요. y에 대해서 상관없습니다. 내림차순 정리하고 판별식을 먼저 구하고, 그 판별식이 x 또는 y에 대한 이런 2차식으로 등장할 겁니다. 다시 내림차순 정리해서 다시 판별식을 또 구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 값이 0이 되면 된다. 그래서 어떻게 한다고요? 판별식이 0이 된다라는 조건으로 풀 수 있습니다. 됐죠? 이렇게만 정리하고, 우선은 시험에 나왔을 때는 우선 맞히는 게 우선 중요하니까요. 내신 때문에. 이렇게 하고 나중에 또 시간을 가지고 한번 의미를 잘 공부해 보면 좋겠습니다. 3번 문제. 다음은, 자, 2차 방정식을 푼 후 나눈 대화라고 되어 있는데, 항상 등장하는 내용이죠. 자, 이 학생은 지금 나는 a 값을 잘못 보고 풀었더니 두근이 이렇게 나왔어. 이랬네요. 그죠? 그 다음 이 학생도 역시 나는 b를 잘못 보고 풀었더니 두근이 이렇게 나왔다고 했어요. 자, 그럼 여러분들 이제 그 착각하는 것 중에 하나가, 자, 잘못 보고 풀었다는 이 부분 때문에, 그건 뭐야, 방정식을 잘못 풀었다는 얘기야? 틀렸다는 얘기야? 그런 생각을 할 수 있어요. 그러면 안 돼요. 단지 이 숫자를 잘못 본 거지, 이 방정식을 풀어서 해를 구하는 과정은 제대로 했던 얘기입니다. 그게 포인트예요. 어쨌든 x제곱 플러스 ax 플러스 b는 0. 자, 우선은 첫 번째 조건은 a를 잘못 봤다고 했으니까 a는 우리가 사용하면 안 되겠죠. 그래서 a를 잘못 봤으니까 a가 들어가지 않는 우리 근각에서 관계를 볼게요. 두근의 합은 마이너스 a분의 b죠. 이렇게 해서 합을 할 때는 요 a가 들어가지만 두근의 곱을 할 때는 상관이 없죠. 그래서 자, 요 방정식의 두근을 지금 여기 어쨌든 이 학생이 구했으니까 마이너스 1 플러스 i랑 마이너스 1 마이너스 i고, 이쪽도 미리 써놓을게요. 잠깐. 1 플러스 루트 3 1 마이너스 루트 3. 자, 그러면 어쨌든 두근이 이거예요. 그럼 두근의 곱 a분의 c죠. 여기서는 이제 c가 b로 되어 있지만 a분의 c. 그래서 두근의 곱합니다. 자, 켤레를 곱한 거예요. 계속 나오잖아요. 자, 마이너스 1의 제곱 2죠. 두근의 곱은 a분의 c인데 여기 1이니까 1분의 b에서 그냥 b가 바로 2네요. 이렇게. 됐나요?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자, 요 친구는 b를 잘못 봤다 그랬죠. 그러니까 b를 이제 여러분들이 사용하지 않는 근각계수 관계를 보면 두근을 더하면 우리 마이너스 a분의 b에서 얘를 건드리지 않죠. 이렇게. 마이너스 a분의 b, 마이너스 a입니다. 두근의 합이에요. 합. 둘이 더하면 역시 켤레 상태니까 2가 되겠네요. 그래서 a는 마이너스 2. 자, 여기서 이제 AB가 이렇게 바로 이렇게 쉽게 구해지게 돼 있지만, 이걸 좀 어렵게 만들 수 있어요. 조건을 조절해서. 그 내용 다시 한번 정리하면 되고, 포인트 잘 기억하세요. 자, 그럼 이제 9번에서 조금 전의 내용을 좀 더 응용을 해볼게요. 이제 이번에 이제 최고차의 계수가 A로 나와 있죠. AX의 제곱 플러스 BX 플러스 C는 0이고, 자, 첫 번째 친구는 B를 잘못 봤습니다. 그럼 B를 이용하지 않으면 되죠. 그러면 그래서 근이 지금 마이너스 2와 3분의 1이 나온 거고, 두 번째 친구는 C를 잘못 봤습니다. C를 잘못 봐서 두 근이 2와 마이너스 2분의 5가 나왔네요. 자, 그럼 이제 근각계수 관계로,
자, B를 이용하지 않으려면 첫 번째, 그럼 A분의 C는 두근의 곱이죠. 그럼 둘이 곱해야죠. 그래서 A분의 C 두근의 곱은 두근을 곱하면 되니까 마이너스 3분의 2가 되겠네요. 이렇게 대각선을 곱한 게 같죠. 그래서 2A는 마이너스 3C랑 같다. 자, 이런 식으로 하나 얻었고, A는 뭐 2분, 마이너스 2분의 3C 이렇게 되네요. 또는 C를 바꾸는 게 나니까요. 나중에 이제 왜 그런지 알려 줄게요. 그래서 C는 마이너스 3분의 2A가 되겠습니다. 자, 양변은 그냥 3으로, 마이너스 3으로 나눈 겁니다. 그 다음 여기서 이제 두 번째 조건에서는 자, C를 잘못 봤으니까 이걸 이용하지 않는 게 두근의 합이죠. 그래서 마이너스 A분의 B는 두근의 합 더하면 2분의 4인 거 맞죠? 통분하면 이거랑 이걸 더할 거니까 2분의 4 더하기 마이너스 2분의 5 마이너스 2분의 1 둘 다 마이너스 띄워도 되죠. 자, 대각선을 곱한 게 같습니다. 이렇게. 그래서 이 B가 A가 될 거고 역시 B에 대해서 정리하겠습니다. B는 2분의 A가 되겠네요. 자, 그러면 이제 처음 2차 방정식을 구해서 근을 구하는 풀이 과정과 답을 쓰셔요. 그러면 서술형인가 보죠? 그러면 이제 요 내용을 가지고 올게요. 자, C를 잘못 봤다. 선생님처럼 이렇게 이제 잘못 봤다 이런 표현들을 이렇게만 써줘도 이제 서술형에서 C를 잘못 봐서 두근 이렇게 하지 않아도 돼요. 이런 언급이 수식으로 돼 있으면 선생님들이 이거에 대해서 감점을 할 수는 없습니다. 필요한 조건들이 있기 때문에. 자, 그리고 중요한 핵심 포인트만 잡아내면 됩니다. 자, 그러면 처음 2차 방정식 근을 구하려면 지금 이제 우리가 알아낸 건 C 값이랑 B 값이니까 2차 방정식은 AX의 제곱, 자, B 값이 2분의 A죠. 그러면 플러스 2분의 AX 이렇게 되겠네요. C 값이 마이너스 3분의 2A 이렇게 되겠네요. 자, 이렇게 한 문자로 정리하는 겁니다. 특히 이제 A로 정리하는 게 더 유용해요. 왜 그러냐면 자, 이건 2차 방정식이잖아요. 그렇죠? 그럼 2차 방정식은 반드시 최고차항이 0이면 안 되죠. 그렇죠? 0이면 2차 방정식이 아니라고 했잖아요. 이 부분 중요하다고 했고. 그래서 요 2차 방정식에서 A가 뭔지 모르지만 나눌 수 있어요. 0이 아니니까. 양변을 A로 나눌 수 있습니다. 그러면 아니면 또 묶을 수도 있겠고 X제곱 A로 나누면 2분의 1X A로 나누면 마이너스 3분의 2는 0 이렇게 되겠네요. 됐죠? 그래서 이제 근을 구하는 과정, 근의 공식에 넣어도 되겠고 분수가 부담이 되면 정수꼴로 바꾸면 되겠죠. 자, 모든 항이 6을 곱하겠습니다. 6x 제곱 3x 마이너스 2는 0 아니죠. 큰일 날 뻔했네요. 3, 2, 6 그러니까 4죠. 자, 그러면 여기서 3, 2, 6 이제 3을 만들어 볼까요? 3, 2, 6 4 2, 4, 8 잘 만들어지나요? 근의 공식 넣으면 되나요? 이 주변에가 안 되네요. 어쩔 수 그러면 뭐 근의 공식 넣어야죠. x는 뭐 이런 걸 좀 조절해 주면 좋은데 문제가 자 2a분의 26 12분의 마이너스 b 볼마루트 저희가 마이너스는 플러스가 무조건 된다고 우리가 알죠. 그래서 b제곱 3, 3, 9 여기다 쓸까요? 마이너스 4, 6에 24 곱하기 4 마이너스 4니까 플러스 바뀌죠. 4, 4, 16 4, 2, 8, 96에 6 더하면 105인가요? 105 이렇게 큰 의미 없이 이렇게 이제 이런 것들이 좀 정리가 돼서 문제가 만들어지면 굉장히 심사숙고해서 만든 문제고 이런 거 그냥 개념을 잡으려고 하다 보니까 이게 수가 이렇게 복잡해 나올 수 있어요. 자, 내용 이해했어요? 10번 자 2차 방정식 두근의 차가 6이다 그랬어요. 그럼 두근의 차가 6이란 얘기는 자 우선 이렇게 어떤 조건을 줄 때는 여러분들이 그냥 두근은 그냥 알파 베타라고 이렇게 놔도 상관없지만 결국 식을 하나 더 만들어야 돼요. 이런 식으로 알파에서 베타를 빼면 6이다 이런 식으로. 물론 알파가 베타보다 크다 이런 조건들을 써야 되는데 그렇게 하지 말고 그냥 두근의 차가 6이면 한 근을 알파라고 놓으면 다른 거는 6이 더 크겠죠. 아니면 6을 빼든가. 자, 이렇게 두근을 처음부터 이렇게 잡고 시작하면 됩니다. 그럼 두근의 합이니까 둘이 더하면 되죠. 그럼 2알파 더하기 6이고 두근의 합은 근각에서 관계에서 마이너스 4가 되겠네요. 자, 2알파는 이 양은 마이너스 11에서 알파가 마이너스 5네요. 근데 두근을 알았잖아요. 알파가 마이너스 5니까 하나는 마이너스 5, 다른 하나는 1 이렇게 되겠네요. 그럼 두근의 곱이 여러분들 근각에서 관계하면 마이너스 a가 되죠. 그래서 마이너스 a는 두근의 곱 마이너스 5. a가 5가 되겠네요. 됐나요?
11번. 자, 2차 방정식 두 근을 알파 베타라고 하자. 그러면 제곱의 합을 구하는 제곱의 합이 0일 때. 제곱의 합이 0. 알파 제곱 플러스 베타 제곱은 우리가 합의 제곱에서 2배 곱을 뺀다. 이렇게 기억하고 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거랑 같은 거잖아요. 곱셈 공식 변형해서. 이걸 바꾼 이유가 뭘까요? 자, 우리 2차 방정식에서 근과 계수의 관계에서 알 수 있는 부분이 두 근의 합과 곱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상수항. 자, 그럼 두 근의 합 알파 플러스 베타는 마이너스 k가 되겠죠. 두 근의 곱 알파 베타는 a분의 c에서 2k 플러스 1이 되겠네요. 자, 요거를 이용하려고 하는 거죠. 그러면 알파 플러스 베타가 마이너스 k니까 마이너스 k를 제곱했으니까 k 제곱. 그다음 마이너스 2배에 자 이거 덩어리가 두 덩어리죠. 그러니까 반드시 괄호 칩니다. 이게 항이 여러 개일 때는 괄호 안 치면 안 되죠. 자, 이 값이 0이라고 했으니까 요 방정식을 풀면 되겠네요. k제곱 마이너스 4k 맞나요? 마이너스 2는 0. 자, 인수분해 역시 안 되네요. 그럼 k는 짝수 공식 a분의 a가 이제 1이죠. 1 쓰나만 하고 마이너스 b'인데 b'은 b를 2로 나눈 거니까 마이너스 2죠. 2 뿔마 루트 b'의 제곱 4 마이너스 ac인데 플러스로 바뀌죠. 그래서 6 이렇게 되겠네요. 자, 12번은 2차 방정식의 두 근의 b가 2대 3이라고 했습니다. 자, 이렇게 조건을 줄 때는 우리가 근을 그냥 알파 베타로 놓지 않고 저 조건을 적용해서 바로 놓는다고 했죠. 자, 그러면 두 근이 2대 3이라는 얘기는 하나를 2알파, 알파에 2배 한 거, 다른 한 거는 3알파 이렇게 하면 두 근의 b가 2대 3이 되죠. 자, 그러면 우리 이제 근거 계산을 쓰면 두 근의 합이죠. 2알파랑 3알파를 더하면 5알파인데 이 두 근의 합은 마이너스 a분의 b해서 n-1이 되겠네요. 자, 두 근의 곱 2, 3은 6 알파 제곱. 자, 두 근의 곱은 a분의 c에서 m이 되겠네요. 자, 그럴 때 자연수 m의 값을 구하라고 했으니까 우선 이제 m에 대해서 이제 여러분들 풀면 좋은데 여기서는 거꾸로 그냥 알파를 대입 m의 알파 대신 이걸 대입해서 이제 풀어도 되는데 여기서는 이제 그냥 m 값을 대입하는 게 더 편리하겠네요. m이 6알파 제곱이랑 같은 거죠. m이 6알파 제곱이랑 같으니까 m 대신 여기다 집어넣겠습니다. 위식에. 그 위식은 자, 5알파는 m이 6알파 제곱이랑 같으니까 마이너스 이렇게 되겠네요. 자, 이항하면 6알파 제곱 마이너스 5알파 마이너스 1은 0. 자, 그러면 인수분해가 되죠. 6, 1, 1 해서 이게 여기가 마이너스가 되면 되겠죠. 그래서 알파는 얼마가 나오나요? 여기 0 되는 거 마이너스 6분의 1 또는 알파는 6이 되겠네요. 1이 되겠네요. 자, 그럼 여기서 이제 우리 n값을 구할 수 있죠. 자, m값은 6알파의 제곱이니까 m값은 6알파의 제곱. 6 곱하기 알파의 제곱. 이거 제곱하면 36분의 1 해서 얼마예요? 6분의 1인가요? 자, 이건 이제 자연수가 아니니까 안 되겠고. 그 다음에 역시 m값은 6 곱하기 알파의 제곱. 6 곱하기 알파의 제곱. 6 곱하기 1의 제곱. 1이죠. 6이 되겠네요. 여기서 이제 자연수인 근이 n값이 나왔네요. 자, 이렇게 정리하면 되겠습니다. 자, 5번. 자, 2차 방정식 두 근이 마이너스 1 알파이고 또 요 2차 방정식 두 근이 마이너스 2와 베타일 때 알파 베타를 두 근으로 하고 x제곱의 개수가 1인 2차 방정식을 구하세요. 굉장히 이제 좀 복잡하죠. 단계가 여러 개가 있어서. 물론 여기서 이제 요 방법이 좀 좋을 것 같아요. 자, 우선은 마이너스 1과 알파가 근이니까 여러분들 근의 의미가 뭐예요? 대입하면 성립하는 거죠. 그래서 x값을 이 마이너스 1을 대입해 보세요. 여기다 대입하면 1이고 여기는 마이너스 a 플러스 b는 0 이렇게 되겠죠. 이게 성립하는 거니까 우리 a, b에 대한 식을 하나 찾을 수 있네요. 이 조건에서. 그 다음에 두 번째 식은 x제곱 마이너스 b 플러스 1 전체 x 플러스 a 플러스 2가 0이죠. 이 방정식 두 근이 역시 마이너스 2와 베타래요. 그러면 물론 근과 계수와 관계를 이용해서 이제 풀 수는 있겠는데 이 문제는 그럼 너무 복잡해져요. 그냥 근의 의미를 이제 여기서 이용합시다. 그래서 마이너스 1을 넣으면 여기 4죠. 여기 마이너스 2죠. x가. 그럼 마이너스 2랑 2를 마이너스 1을 먼저 곱할게요. 그럼 플러스 2가 됩니다. 따라왔어요. 그 다음 여기 괄호 없어도 되겠네. a 플러스 2는 0. 자, 그래서 여기서 이제 두 개의 a, b에 대한 식이 등장하니까 여기서 연립방정식으로 a, b를 구할 수 있겠네요. 자, 이 두 친구를 넘어갈게요. 그러면 a 마이너스 b가 1이라는 식을 찾을 수 있겠고 여기도 a 그 다음에 2b죠. 그 다음에 여기 얼마예요? 여기가 2
그러면 요 2하면 4, 8인가요? 8. 8인데 이제 우변을 이항하겠습니다. 마이너스 8. 제대로 맞는지 모르겠네요. 자, 그러면 뭐 빼면 되겠죠. 위식에서 아래식을 빼면 a가 사라질 거고 이게 마이너스 3b죠. 플러스를 바뀌나요? 그래서 9가 되겠네요. 자, 그래서 우리가 b 값이 마이너스 3이구나. b 값이 마이너스 3이면 플러스 3이죠. 마이너스를 붙였으니까 이항하면 a 값은 마이너스 2가 되겠네요. 됐나요? a 값, b 값을 다 알았으니까 우리 2차 방정식에 다른 근을 찾으면 되죠. 그래서 첫 번째 식에서는 이제 어떻게 돼요? x제곱 마이너스 2x 마이너스 3은 0. 자, 그럼 마이너스 말고 알파를 구해야 되는데 얘가 인수분해가 붙였던 마이너스 2 근이라는 얘기는 x 플러스 1이 있는 거죠. 그 다음에 x 이게 마이너스 3이 되려면 마이너스 3 되면 되죠. 아, 그래서 여기서 알파가 3이구나. 됐나요? 그 다음에 요쪽 요 방정식에서 집어넣으면 얼마죠? x제곱에 자, b 값이 마이너스 3인데 마이너스 3이랑 1을 더하면 마이너스 2 마이너스 2 또 마이너스니까 플러스 2죠. 그 다음에 a 값이 마이너스 2면 0이네요. 그냥 이렇게. 아, 그럼 얘는 x에 x 플러스 2로 인수분해 되니까 그녀가 하나 마이너스 2였으니까 베타가 0이 돼야 돼요. 그럼 베타는 0. 그럼 두 근이 이제 하나가 알파가 3이고 베타가 0입니다. 두 근을 알았으니까 우리 2차 방정식을 구하면 x제곱 계속 1이라고 했죠. 두 근의 합 x라고 했어요. 마이너스 합 x 마이너스 3x 두 근의 곱은 0. 이렇게 해서 2차 방정식을 찾아낼 수 있겠습니다. 자, 2차 방정식 두 근을 알파 베타라고 하면 지금 이런 형태 있죠. 이런 형태는 우리가 이 2차 방정식에 알파를 대입한 형태라는 거 여러분들 이제 학습에서 알고 있죠. 두 근의 알파 베타라고 하면 물론 근각에서 한 게 알파 플러스 베타랑 두 근의 곱 물론 알 수 있고 이것도 응용이 되죠 보통. 그래서 마이너스 a분의 b 해서 1 그다음 두 근의 곱은 6 이렇게 되는데 중요한 건 이 알파도 이 방정식 근이가 대입하면 알파 제곱 마이너스 알파 플러스 6은 0이다 라는 이 식도 항상 성립한다는 요걸 쓰는 경우 많아요. 이런 경우도 기억을 하고 있어야 됩니다. 물론 베타 제곱 마이너스 베타 플러스 6도 0이다. 그럼 주어진 식은 알파 제곱 마이너스 2알파인데 끊어서 해도 되고요. 뭐 이런 것도 한번 보여줄까요? 알파 제곱 마이너스 2알파는 알파 마이너스 알파 플러스 3으로 쓸 수 있죠. 이렇게 가능한가요? 마이너스 알파 마이너스 2알파 왜 그렇게 생각하냐면 이 부분이 있어서요. 이 부분은 6을 이항하면 이게 마이너스 6이랑 같습니다. 됐나요? 그래서 이제 주어진 이 식은 어떻게 변형이 되냐면 자, 마이너스 알파 마이너스 6 더하기 3에서 마이너스 3 이렇게 되겠네요. 분모가 이렇게 된다는 얘기죠. 그럼 얘도 똑같은 형태잖아요. 그러니까 굳이 해보지 않고 바로 가겠습니다. 자, 이 부분 이해했으면 자, 주어진 식은 어떻게 되냐면 마이너스 알파 마이너스 묶을게요. 그냥 알파 플러스 3으로 분의 1 이렇게 되겠죠. 그 다음에 플러스에 마이너스 여기는 베타 플러스 3분의 1 이렇게 될 텐데 역시 마이너스를 묶어내는 게 좋지 않을까요? 그러면 여러분들 마이너스 묶어내면 이 시간 좀 지울게요. 마이너스를 묶어내면 알파 플러스 3분의 1 더하기 베타 플러스 3분의 1 됐죠? 그럼 통분하는 게 기본이죠. 그래서 통분하겠습니다. 통분하면 자, 분모는 여기는 알파 플러스 3이랑 베타 플러스 2를 베타 플러스 3이죠. 3을 곱하는 형태가 될 거고 여기는 더해지는 형태니까 그냥 쭉 풀어서 쓰면 알파 플러스 3 더하기 베타 플러스 3이니까 알파랑 베타 더하기 6 이렇게 되겠죠. 따라왔나요? 자, 그럼 역시 이것도 이제 많이 봤던 형태잖아요. 그래서 분모는 이건 전개하면 알파 베타 그다음 3알파 3베타니까 3으로 묶으면 되겠고 9가 되겠죠. 분자는 알파 플러스 베타 플러스 6 이렇게 전체에 마이너스가 붙는 겁니다. 자, 그럼 우선은 여기가 6이고 그 다음에 합이 1이니까 당연히 3 더하기 9가 될 거고 합이 1이니까 7이 되나요? 이렇게 그쵸? 그러면 얼마예요? 우선 마이너스 있는 거 챙겨야 돼요. 그럼 위에다 붙이게 이제 괄호 없애야 되니까 그러면 얼마예요? 9, 18 마이너스 7 되겠네요. 자, 뭐 이렇게 풀 수도 있겠고 뭐 다양한 형태로 접근할 수 있어요. 여러분들 어떻게 이 부분을 요 변형된 식을 요 안에다 접근해내더라 다르게 해석할 수 있습니다.
자, 레벨 2-2번. 자, x에 대한 2차 방정식이 혹은 알파를 가질 때 그리고 알파의 제제곱이 실수가 되도록 하는 모든 실수 p의 값의 곱은 그랬죠. 뭐 어려운 내용이죠. 어쨌든 x제곱 마이너스 px 플러스 p 플러스 3은 0이다. 자, 혹은 알파를 가지면 반드시 혈례 혹은을 갖죠. 근의 공식 넣어보면 불마 루트 하면서 반드시 하나는 플러스 하나는 마이너스인 켤레 형태로 허근은 존재합니다. 자, 그럼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건 당연히 근과 계수와 관계로 알파랑 알파바를 더하면 마이너스 a분의 b 해서 p 값을 구할 수 있고 두 근의 곱은 a분의 c 해서 p 플러스 3이라는 요 두 개의 식을 얻어낼 수 있네요. 자, 여기서 이제 이 개념이 중요한데요. 어떤 거냐면 알파 세제곱이 실수다. 자, 여러분 알다시피 실수는 뭐 예를 들어 5라고 하면 이거의 켤레가 얼마냐? 켤레가 얼마냐? 그러면 당연히 같죠. 실수는 원래 수랑 켤레가 같은 상태를 우리가 같은 결과가 나오죠. 그래서 알파의 세제곱이나 알파의 켤레의 세제곱이나 같겠네요. 알파 세제곱의 켤레 또는 상관이 없죠. 어쨌든 이 상태가 같은 거에 이제 실수죠. 이제 이 조건을 이용해 볼게요. 그러면 알파 세제곱 이항할게요. 마이너스 알파 바의 세제곱은 0. 자, 세제곱의 차 보이죠? 계속 따라다닙니다. 여러분들. 자, 알파 마이너스 알파 바 3자 떼고 쓴다. 앞에 거 제곱 둘이 곱해서 부호 바꾸면 플러스 알파 바죠. 그 다음 뒤에 거 제곱 이렇게 되겠네요. 됐요. 자, 중요한 건 자, 알파랑 알파바는 같지 않죠. 그쵸? 그래서 이거 빼면 0이 되지 않습니다. 그럼 이게 0이 될 리는 없겠죠. 그러면 결국 이 친구가 0이 되겠죠. 따라왔나요? 곱해서 0이라고 했으니까. 자, 근데 이 친구는 0이 될 수 없다. 그러면 결국 우리가 알아낸 건 자, 이 친구가 0이 되면 되는데 알파 제곱 플러스 알파 바의 제곱 먼저 쓸게요. 플러스 알파 바인데 이거 역시 제곱이 합이잖아요. 그러면 합의 제곱에서 둘곱 뺀다. 두 배의 곱 알파 바. 여기 플러스 알파 바가 또 있으니까 여기 계산되죠. 동량이니까. 그러면 하나가 지워져서 이렇게 되겠네요. 그럼 이제 뭐 알파 바의 합은 우리가 아니까 이거는 p의 제곱이 되나요? 마이너스 알파랑 알파바 곱하면 p 플러스 3인데 제발 이렇게 항이 두 개일 때 괄호 치세요. 괄호. 여기서 괄호 안 치면 틀리겠죠. 이렇게 됐죠? 근데 이 값이 0이 돼야 되니까 이게 0이 돼야죠. 여기서 이제 p에 대한 2차 방정식이 만들어지네요. 자, 이걸 끌고 오겠습니다. p 제곱 마이너스 p 마이너스 3은요. 이렇게. 자, 방정식 p를 구해도 되지만 우리는 그냥 그 p 값 이 식을 만족하는 실수 p 값의 곱이니까 여기 이 방정식의 두 값이 두 근의 곱을 이용하면 되겠죠. 두 근의 곱은 마이너스 a분의 c니까 p 값의 곱은 여기 마이너스 3이라는 걸 알 수 있겠네요. 모든 p 값의 곱은 마이너스 3이다. 갑자기 말이 꼬여서 미안해요. 자, 두 근의 곱은 마이너스 3이다. 이렇게 해서 이제 우리가 찾아냈는데 다시 한번 볼게 보면 이 부분 자, 실수는 켤레를 하나 같다라는 이 부분에서 여러분들이 이렇게 끌고 내용 과정들을 좀 기억하고 있어야 이제 이걸 접근하기가 더 쉬울 겁니다. 자, 5번. 자, 2차 방정식 fx는 0의 두 근의 합이 4일 때 자, 이 새로운 2차 방정식 f에다가 x 대신 2x-3을 넣은 거죠. 이 방정식의 두 근의 합은 얼마냐? 자, fx는 0이다. 이런 표현도 생소하면 안 돼요. 그냥 ax의 제곱 플러스 bx 플러스 c는 0 이런 식으로 해서 요 2차식을 우리가 그냥 fx라고 표현합니다. 간단하게. 항상 이런 표현들 함수처럼 표현하는 거 굉장히 자주 애용하는 거니까 여러분들 기억을 하고요. 이 방정식 두 근을 그냥 잠깐 알파 베타로 할게요. 익숙하니까. 그럼 두 근의 합은 마이너스 a분의 b 이제 근과 계수로 가는 게 아니라 이렇게 함수 형태로 돼 있을 때 여러분들 f에다가 알파를 대입하면 0이 된다. 근의 의미. f에다 베타를 대입하면 역시 0이 된다. 역시 근의 의미를 여러분들 이해하면 돼요. 그러면 이 방정식은 또 어떻게 형태로 된다면 a의 x-알파, x-베타는 0 이런 형태로도 표현할 수 있죠. 당연히 아는 내용이고 요 두 관계를 이용해서 우리가 근과 계수 관계를 만들 수도 있죠. 마이너스 a분의 b, a분의 c 이렇게. 이 연결고리를 잘 보면 되겠고요. 그러면 우리 f의 x 대신 이 x가 아니라 2x-3을 넣은 이 방정식은
좀 더 복잡하죠. 근데 어쨌든 요걸 끌고 한번 가볼게요. 이렇게 근의 의미로. 그러면 A에 x 대신 2x-3 마이너스 알파 이렇게 되겠네요. 되나요? 그 다음에 여기는 2x 마이너스 3 마이너스 베타는요. 이렇게 알파 베타 근이니까 어쨌든 자, 요 형태를 이용해서 이걸 해석을 해보겠습니다. 그러면 이거 이 근은 어떻게 되냐면 이거 인수분해하면 되잖아요. 그럼 요거 근 구하면 되죠. 이게 지금 원래 우리가 fx를 통해서 알고 있는 이 식에 x 대신 2x-3을 대입한 거잖아요. 대입해서 요 식을 우리가 얻어낸 거고 이건 지금 인수분해가 돼 있는 상태니까 이게 근이죠. 이게 0 되는 값이 근이고 이게 0 되는 값이 근입니다. 그러면 2x는 여기 이항하면 3 플러스 알파가 될 거고 x는 2분의 3 플러스 알파가 되겠네요. 됐나요? 여기도 같은 원리로 x는 2분의 3 플러스 베타가 되겠네요. 이렇게 과정을 거쳐서 이해를 하면 되는데 매번 이렇게 할 수 없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이 문제를 풀 때 이렇게 접근하는 거 좀 기억을 해놓으세요. 우리 나중에 합성함수에서 이제 배우는데, 자, 요 방정식의 근을 우리가 원래 fx는 0의 근을 이용해서 구할 수 있는데, 이 2x-3이 알파가 되는 x 값이 근이라는 걸 꼭 기억하면 됩니다. 요게 뭐라고요? 요 값이 알파가 근이니까, 요 방정식 근이 알파니까 요 값이 알파가 되는 값을 구하면 돼요. 2x는 자, 알파 플러스 3이 될 거고 x는 2분의 알파 플러스 3 이렇게 되겠죠. 따라왔죠? 이렇게. 그래서 이제 이렇게 번거롭게 하지 않고 바로 이 값이 알파 또는 베타가 되는 거. 베타도 동일한 구조니까 이렇게 금방 나올 거예요. 그래서 그게 근이라는 거. 그럼 이제 우리 근을 알았으니까 두 근의 합을 구하라고 했으니까 두 근의 합을 구하겠습니다. 그러면 어느 부분을 쓸까요? 여기서 쓸게요. 두 근의 합은 얘랑 얘를 더하면 되죠. 그래서 2분의 통분돼 있으니까 바로 더할게요. 2분의 이렇게 한꺼번에 분자끼리 더하면 되죠. 3 플러스 알파 더하기 3 플러스 베타. 근데 우리 알파 플러스 베타는 두 근의 합 여기서 4라고 줬으니까 이게 알파 플러스 베타가 4입니다. 그 다음에 3 더하기 3은 6. 2분의 10 해서 요 값이 5가 되는 거 찾아낼 수 있겠네요. 잘 이해했나요? 자, 포인트 잘 잡아놓고 여러분들 이런 형태가 요 부분을 변형하겠죠. 분명히 선생님들이 거기 나오더라도 바로 이렇게 여러분들이 근을 구해서 근과 계수관계를 이용하면 되겠습니다. 자, 우선 이 문제를 듣는 학생은 바로 전 문제를 꼭 들어보세요. 거기서 개념 설명을 했으니까. 자, 2차 방정식 fx는 0에 두근 알파 베타라고 했으니까 여러분들은 f에다 알파 넣으면 0 되고 베타 넣으면 0 된다. 이런 건 당연한 거고. 그 다음에 여기서 이제 근과 계수관계 두 근의 합을 줬네요. 두 근의 합은 3이고 두 근의 곱은 마이너스 4다. 그럼 2차 방정식도 구할 수 있죠. 최고차는 모르겠지만 분명히 a에 x제곱 마이너스 4x죠. 마이너스 3x. 두 근의 곱 마이너스 4죠. 이렇게 생겼겠네요. 최고차는 모릅니다. 그래서 조건을 주지 않았으니까. 단지 뭐 이렇게도 2차 방정식 찾아낼 수는 있습니다. 자, 근데 지금 요 방정식의 두 근의 곱을 구하라고 했으니까 조금 전에 설명했듯이 자, 요 방정식을 이렇게 대입해서 하지 말고 요 값 2x 플러스 5가 한 근이 되는 다른 근이 되는 걸 찾으면 되는데 뭐 여기서 근을 구하면 되죠. 뭐 요 방정식 여기 구했으니까 여기서 근을 구할 수 있지 않아요? 뭐 근의 공식에 넣어도 되는데 이거 인수분해가 되죠. 이런 건 인수분해가 양심적으로 되는 걸 줄 겁니다. 자, 양변을 a로 나눴습니다. 0이 아니니까 나눴다고 치면 요렇게 2차 방정식이 만들어질 거고 자, 마이너스 4, 1 이렇게 하면 되죠. 그래서 한 근은 4고 다른 한 근은 마이너스 1이겠네요. 그렇죠? 그럼 여러분들은 요 방정식 근은 또 어떻게 찾는다고 했어요, 선생님이? 자, 요 값이 2x 플러스 5가 한 근이 되는 값을 찾으면 다른 근 4가 되는 값을 찾고 또 2x 플러스 5가 다른 한 근 마이너스 1이 되는 그 x 값이 이 방정식의 근이라고 했습니다. 그걸 기억해야 돼요. 그럼 요게 얼마인가요? 2x는 이항하면 마이너스 1. 그래서 여기서 x는 마이너스 2분의 1이 나오네요. 그 다음 자, 이거 이항하면 2x는 마이너스 6인가요? 그래서 x는 마이너스 3이 나오네요. 두 근의 곱을 구하라고 했으니까 마마해서 플러스 해서 두 근의 곱은 2분의 3이 되네요. 자, 이렇게 직접 구해서 접근할 수도 있습니다. 물론 이제 근과 계수와 관계를 이용해서 여러분들 이런 풀이를 해줬을 거예요. 그렇게 해도 되고 그 다음에 선생님처럼 이렇게 직접 접근해서 구할 수도 있습니다.
2-2번 실수 AB에 대해서 2차 방정식의 한 근이 1 플러스 루트 2i일 때 자, A분의 1이랑 B분의 1을 두 근으로 하고 X제곱의 개수가 여긴 6이라고 줬죠. 자, 이 2차 방정식을 구하세요 그랬네요. 특별한 건 없네요. 우리 여태까지 배운 걸 바로 적용하면 되겠습니다. AX 플러스 B는 0이고 자, 한 근이 1 플러스 루트 2i면 자, 분명히 실수라고 돼 있으니까 다른 거는 그냥 안심하고 1 마이너스 루트 2i가 되겠네요. 그렇죠? 그럼 이 2차 방정식 바로 구하면 되죠. 그냥 뭐 근과 계속 관계 쓸 필요 없어요. 바로 구하면 돼요. 두 근을 알면 우리 2차 방정식을 x제곱 마이너스 합 x라고 했잖아요. 합 둘이 더하면 되죠. 2x 플러스 곱은 0 이렇게 되는 거 기억하고 있죠. 둘이 곱하면 켤레를 곱했으니까 1의 제곱 루트 2의 제곱 더하면 3은 0 이렇게 되겠네요. 직접 구하면 돼요. 그냥 어렵게 하지 말고. 저기서 이제 이렇게 됐고 그러면 어쨌든 a는 여기서 마이너스 2고 b는 3이네요. 그러면 우린 또 새로운 방정식을 구하라고 했으니까 근이 a분의 1이래요. 그럼 마이너스 2분의 1이 한 근이고 또 한 근은 3분의 1이 두 근이네요. 그래서 이 근을 아는 거니까 우리 2차 방정식 그냥 바로 갈게요. 자, 최고창 말고선 x제곱의 두 근의 합 x잖아요. 합 x 마이너스 합 x. 그러면 먼저 합을 구하겠습니다. 합은 통분하면 마이너스 6분의 3 통분하 6분의 2죠. 두 근을 더하면 마이너스 6분의 1이니까 자 마이너스 합 x입니다. 그래서 마이너스 합 x니까 플러스 6분의 1로 바뀌죠. 이거 마이너스니까. 둘이 곱하면 6분의 1 마이너스 6분의 1 이렇게 되겠네요. 됐죠? 자 이건 2차의 개수가 1일 때 방정식입니다. 그러면 우리 최고차는 모르니까 원래 이렇게 얼마가 있으면 나눠서 이렇게 풀었다는 얘기니까 여기서는 최고차는 6이라고 했으니까 이렇게 되겠죠. 따라왔어요? 자 6을 곱하면 6x제곱 플러스 x 마이너스 1은 0이라는 2차 방정식을 구해낼 수 있겠습니다. 자, 앞에 거 차근히 잘 정리하면 충분히 따라올 수 있겠네요.